네, 추석 기간 보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버추얼 서킷이라고 하는 패킷 스위칭 기술이지만 서킷 스위칭의 좋은 점이랄까요? 예, 이것을 가져다가 일종의 혼종인데 이걸 가져다 쓰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킷 스위칭을 흉내내기 때문에 일종의 서킷이라는 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전에 했던 것이고, 뭐 이렇게 예제 네트워크가 있다고 할 때 데이터가 지금 A로부터 B에게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흘러가는 길이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야 되겠죠. 이 그림은 이미 길이 만들어진 후에, 다시 말하면 quote unquote 서킷이 만들어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각각의 스위치에 있는 이 테이블들이 어떻게 셋업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셋업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화할 때처럼 이제 전화 네트워크가 서킷 스위칭을 사용했던 그런 네트워크니까 그걸 비유로 사용하면 잘 이해가 됩니다. 서킷 스위칭의 비유를 든다면, 왜냐하면 이것은 패킷 스위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서킷이라는 걸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전화할 때 먼저 전화를 거는 것처럼 커넥션 셋업이 생겨야 돼요. 커넥션 셋업을 해줘야 돼요. 커넥션 셋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실제 데이터 패킷, 그러니까 앞장에 나오는 이 데이터 패킷이 흐르기 전에, 얘들이 흐르기 전에 설치를 먼저 해야 돼요. 길을 먼저 깔아야 돼요. 길을 깔고 나서 그 길 위를 달릴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깔기 위해서 이 검은 벽돌 같은 이런, 이제 사실은 이걸 우리가 시그널링 패킷이라고 하는데, 시그널링을 하기 위한 이 길을 먼저 공사를 해서 미리 이렇게 딱 깔아놔야 그 다음에 이제 막 달리겠죠, 데이터들이. 깔기 위한 데이터가 패킷이 나갑니다. 이 패킷은 사실은 뭘 가지고 있느냐, 목적지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주소라고 하는 것을 전화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목적지 전화번호가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 달려나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스위치를 만났을 때, 너 A에서 왔구나, 1번 포트로 들어왔구나, 너를 나는 14번이라고 부를게, 이렇게 채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3번 포트로 내보내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알았냐, 이 3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2번 포트가 또 있을 것이고, 여기죠. 그럼 왜 이리로 안 내보내고 3번으로 나갔느냐? 그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위에서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 어떤 주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 슬라이드는 안 쓰이기 때문에 설명은 안 돼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3번으로 나가라 하고 내보내죠. 그러면 이 검은 벽돌이 이제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검은 벽돌이 도착했을 때, 너 B로 가는 거야? A에서 왔고, 오케이. 1번 포트로 들어왔구나. 너를 나는 66번이라고 부를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66번이라고 불러서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그 우리 이 슬라이드에 나타나지 않는 그 이른바 라우팅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으로부터 그 전화번호는 2번으로 나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이제 결정을 받아서 2번으로 내보냅니다. 그럼 2번으로 나가는데, 요 3번 스위치에 도착하자 스위치는 역시 같은 원리로 너를 나는 22번이라고 부를 테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B에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제 전화라면 이것이 전화 받는 사람의 전화기고요. 따르릉 따르릉 울렸을 거예요. 전화 받으시라고. 그럼 이제 따각 받았다라고 한다면, 비유컨대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기서 너를 나는 77번이라고 부를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치들이 셋업이 되는 것인데, 여기 빈 칸들이 이제 다 채워져야 서킷이 이제 한번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오면서 이제 서킷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전화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쪽에서 안 받아주면 이거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빈칸이 있는 이 엔트리들은 사실은 미완성인 것입니다. 이 빈칸이 다 채워져야 이른바 우리가 원하는 그 쿼트 쿼트 서킷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것에 대해서 뒤쪽에 이렇게 이제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77번이라고 B가 부르기로 했으니까 여기 이제 스위치 3번에 가면 비어있던 칸이 77로 채워집니다. 또 이제 스위치 3번이 너를 22번이라고 부를게 했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이전 스위치에게 알려주면 그 빈 칸이었던 22를 채우고요. 마찬가지 원리로 66을 전달을 해줘서 이쪽에 빈 칸 66을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14번이라고 정했었잖아요. 그걸 갖다 여기다 알려주죠. 그래서 이쪽에서 데이터가 나갈 때는 14번이라고 써놓아서 내보내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랬나 볼까요? 네, 실제로 그랬죠. 데이터 패킷에 14번이라는 BCI를 써가지고 내보내면 이 스위치의 이 테이블에 이제 여기 방금 전에 만들어 놓은 이 엔트리를 통해서 너 14번이구나. 알았어. 너는 3번으로 나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태그 가리를 해야 되겠죠. 66번으로 해서 내보냅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 이거 지금도 쓰고 있나요? 답은 yes입니다. 인터넷의 이 한복판에서 이와 같은 서킷 스위칭이 일어나고 있어요. 버추얼 서킷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명히 교수님 그 인터넷은 데이터그램 방식으로 동작한다면서 그거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데이터그램 방식으로 순수하게 동작하지는 않고요. 데이터그램 방식으로 돌지만 그러나 그걸 갖다가 이 서킷 스위칭 방식의 장점이 뭐죠? 기다리지 않고 휘다닥 이렇게 통과한다는 거잖아요. 그 장점을 활용해서 인터넷의 아주 심부에 가장 중심부에서는 원리로서는 이제 데이터그램 방식을 유지하지만 그러나 이런 서킷 스위칭을 갖다가 중간중간 넣어가지고요. 일부 구간은 데이터그램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버추얼 서킷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옵티마이즈 해놨습니다. 원리를 훼손시킨 것은 아니고 옵티마이즈 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데이터그램 방식으로 동작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이제 가속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것이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전에 데이터그램 방식에서 우리가 데이터 그 얼마나 그 딜레이가 발생하느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거 뭐야? 아이고 딜레이가 어디 갔었어요? 데이터그램 방식에서 딜레이 슬라이드를 찾읍시다. 이거 있죠. 딜레이 슬라이드. 이게 여기서 지금 뭡니까? 이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거 웨이팅 타임들. 이게 싫은 거죠. 왜냐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버추얼 서킷으로 바꿔요. 그러면 이제 버추얼 서킷에서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덜 걸리나 이렇게 또 여러분이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의 신부에 이 버추얼 서킷이라는 기술을 받아들여서 쓰고 있다면은 대체 시간이 얼마나 절약되기에 그런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림이 제가 말한 현실을 완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해요. 왜 그러냐? 엔드 투 엔드로 버추얼 서킷을 안 써요. 인터넷은 데이터그램 방식으로 돌아가는 엄연한 데이터그램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사실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 여러분이 배우게 되시면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인터넷 프로토콜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인터넷의 신부 코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이 코어가 사실 제일 밀리는 부분이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코어에서 일부 몇 홉만 그러니까 정말 골치 아프군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 몇 구간만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예를 들어 이런 스위치들을 여기서 용어로 말한다면 스위치들을 뭐 20개도 지나가고 이런데 그 중에서 가장 코어 부분에 있는 몇 개 정도는 이렇게 버추얼 서킷으로 통과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버추얼 서킷에서는 이와 같이 셋업 딜레이가 좀 있는 게 서킷 스위칭과 같습니다. 또 맨 마지막에 커넥션 테어다운 있는 것도 서킷 스위칭과 또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오버헤드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셋업과 테어다운 단계는 되게 짧고요. 사실 이게 지금 그림에서는 이렇게 뭐 한 번 이렇게 지나가고 말았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길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길어요. 뭐 물론 여러분이 요즘엔 숏 폼을 많이 보니까 이제 좀 패킷 수가 많지 않은 그런 트래픽도 많지만 예를 들어 유튜브로 한번 혹은 넷플릭스로 영화 한 편 본다고 하세요. 뭐 캐대헌 봤다. 여기가 얼마나 될까요? 이거 뭐 1시간쯤 되잖아요. 1시간, 2시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수십 밀리세컨드 안에 끝나니까 비교할 수 없이 작고 여기 엄청나게 길어요. 롱이에요. 롱.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중간에 뭐 하나만 딸랑 보내고 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가 관찰이 됩니까? 여기 앞에서 봤던 순수 데이터그램 네트워크에서 봤던 뭐가
사라졌죠. 예, 웨이팅 타임이라고 하는 게 사라졌죠. 다만 이것이 순수 서킷 스위칭이 아니기 때문에 컷스루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호가 그저 스위치를 그냥 그 무사 통과. 제가 뭐 비유하기를 대통령이 공항 갈 때 경찰들이 각 신호 다 통제해가지고 그냥 신호 멈춤 없이 그대로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리죠. 그거는 안 돼요. 신호가 그냥 통과 못합니다. 어떻게 돼요? 신호가 예, 라인 디코딩 돼서 비트가 돼야 되고 비트들이 모여서 패킷을 만들어줘야 되고 패킷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앞장에 얘기했던 뭐예요? 예, 요런 요런 이제 패킷 저기 테이블 룩업을 거쳐가지고 슉 지나가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예,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혼종이잖아요. 예, 셋업과 커넥션 테어다운이 있다는 점에서는 버추얼 서킷하고 닮았고, 그냥 서킷 스위칭하고 닮았고, 그 다음에 매번 매 스위치마다 다시 라인 디코딩 거쳐서 비트들이 되었다가 다시 라인 코딩 거쳐서 신호가 돼서 나가는 이런 절차를 반복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데이터그램 방식과 비슷하죠. 예, 이렇게 해서 그 세 개의 방식에 대해서 쭉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장단점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스위치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아이콘 정도로 그냥 그려놓고 그 내부를 설명을 안 했고요. 들여다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테이블 정도가 있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킷 스위칭에서는 서킷 스위칭 나름대로, 패킷 스위칭에서는 또 패킷 스위칭 나름대로 이 스위치라는 기계, 장비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스위치가 생겼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 왼쪽은 버추얼 서킷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은 진짜 서킷 스위칭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예, 여기서 지금 얼기설기 입구가 있고 출구가 각각 4개씩 있는데 그죠? 각각 4개씩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상호 연결되는가를 이 안쪽에서 복잡하게 이리 연결됐다 저리 연결됐다 하는 그런 이른바 스위칭 동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배웠었어요.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봅시다. 서킷 스위칭을 먼저 볼게요. 서킷 스위칭에서는 이제 둘 중에 한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페이스 디비전 스위치라는 걸 쓸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타임 디비전 스위치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제가 비유를 들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 차들이 그냥 원래 진행하던 방향으로는 이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예. 그런데 이걸 갖다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공간상에서 서로 구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서로 분리시켜서 하나는 위로 이렇게 공중에 띄워놨죠. 하나는 밑에 바닥에 놓고 그래서 공간적으로 겹치지 않게끔 만들어 주었어요. 반면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공간적으로는 겹쳐버렸죠. 이쪽으로 지나가는 길과 이쪽으로 지나가는 길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한꺼번에 지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왼쪽은 둘 다 한꺼번에 동시에 즉 시간상으로 보면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반면에 오른쪽은 동시에 두 방향 다 즉 뭐 다시 그래야 되나 이 방향과 이 방향이 동시에 통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충돌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때요? 공간적으로는 분리가 안 되어 있으니 시간적으로 분리합니다. 우리 신호등과 같은 원리인데 어느 한순간에는 이쪽만 지금 이 사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방향만 통과가 되고 있어요. 그런 다음 순간이 되면 또 이 방향으로 통과시키겠죠. 이렇게 해서 시간상에서 분리하는 방법을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타임 디비전 스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원리는 뻔한 거죠. 일단 스페이스 디비전 스위치인데 이거 되게 유명한 이제 우리 역사상으로 봤을 때 되게 유명한 겁니다. 이제 서킷 스위칭에서 이와 같이 이제 쭉 개발이 되어 갖고 우리가 이제 좀 보시면 알겠지만 개발이 되어 있는데 서킷 스위칭은 옛날 기술이니까 이거는 이제 그때 그렇게 쓰고 말았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도출된 기술로 현재 우리가 잘 쓰고 있습니다. 어디서 쓰고 있느냐? 어디서 쓰고 있느냐 하면은 데이터 센터에서 씁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든 서버들 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지금 정부에서 그 센터 잘못 관리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불 나가지고 정말 쪽팔린 일입니다. 이렇게 거친 말 쓰고 싶지 않지만 정말 창피해요. 이게 정말 이 나라가 이게 나라냐 이런 소리 뭐 유행처럼 합니다만 이게 정말 밖으로 알려지면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인데 어쨌든 서버들이 다 어디 들어가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는 서버끼리도 연결할 때 지금 여기 스페이스 디비전 스위치에서 배운 그 원리를 가져다가 지금 쓰고 있어요. 2000년대 중반쯤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기술을 받아들여서 쓰기 시작해서 벌써 한 20년 쓴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옛날 기술이라고 하면 그냥 옛날 기술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왜 옛날 기술 뭐하러 공부합니까? 만약에 옛날에 쓰이고 말았더라면 뭐 그럼 뭐 인문학 강좌에서나 얘기할 문제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문사철이니까 역사. 그러니까 뭐그 정도의 가치를 두고 공부할 일이지. 우리가 다시 이렇게 공부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자세히.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엔지니어링은요 조금 상관없어 보이는 기술이라도 다 공부를 해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엔지니어의 머릿속에서 그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의외의 뜻밖의 곳에서 그것이 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AI 공부할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서 내가 뭐 아키텍처나 아니면 네트워크 알아서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다 이리저리 얼기설기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중에 참 재미있어요. 엔지니어링 인생을 한 몇십 년 살아보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구나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좀 잘 해놓으세요.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머리가 참 신기합니다. 배우에서 자기들이 연결 작업을 해서 이렇게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이것이 탁 튀어나오게끔 하는 재미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왜 스페이스 디비전 스위치 우리가 이제 재미있는지 잠깐 또 연결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아주 간단한 데서 시작을 했어요. 크로스바 스위치라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진짜 모든 기술이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냥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주 고도화되어서 고도로 이제 최적화되어서 이것이 처음에 어떤 허술한 기술에서 시작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복잡하게 발전합니다만 처음에는 그냥 필요가 있어서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초등학생도 생각해낼 수 있는 간단한 데서 시작을 해요. 그것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크로스바 스위치입니다. 크로스바는 말 그대로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이제 서킷 스위칭에서 나온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서킷 스위칭의 스위치 구조를 배우고 있으니까 지금 오른쪽 아래에 그림 보이시죠? 이게 전화망에서 썼던 스위치예요. 이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전전자식 스위치가 아니라 반기계 반전자식 그러니까 half and half 정도 되는 전자기계식이라 일렉트로메카니컬 한 장비예요. 여기에 지금 왼쪽 가로줄과 세로줄이 눈에 인식이 되시죠? 이 가로줄과 세로줄이 바로 입력과 출력줄입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얼마나 되냐? 여러분 창문 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창문 틀. 여러분 그 창문 문짝 하나 정도 옆으로 슬쩍 뉘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로 크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놈들이 돌아갈 때 철커덕 하면서 이렇게 연결을 만들 때마다 그 릴레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 이제 그 소자 이름인데 소자 장비 뭐 하여튼 조그만 장비 이름인데 그것이 철컥 이쪽으로 붙었다 철컥 저쪽으로 붙었다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엔 전화국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막 그 탑처럼 막 수십이 아니 굉장히 많은 수백 개의 탑이 이런 것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것인데 뭐 소음이 장난이 아니겠죠. 철컥 하면서 그래서 전화가 연결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스바 스위치가 이런 식으로 진짜로 그 격자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표현하자면 이렇게 뭐 출력이 있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철수네 집, 이쪽으로 가면 영희네 집. 이제 전화선 말하는 거예요. 뭐 길이 아니에요. 지금 아까 그 격자형 그 장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뭐 트럼프네 집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입력선이죠. 입력선이 여기서는 철수네에서 집에서 오는 거, 여기는 영인의 집에서 오는 거, 저쪽에는 트럼프네 집에서 오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수가 트럼프한테 전화 걸고 싶으면 여기를 철커덕 연결시켜줘요. 중요한 것은 여기를 연결시켜 버리면은 다른 데로는 못 가요. 이렇게 1대1로 연결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여기도 해가 이쪽으로 내보낸다 그런 건 없어요. 예, 하나면 하나입니다. 1대 1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연결하든지 그게 되는 거죠. 이건 영희한테 영희가 전화를 거는데 영희가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제임스한테 간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점이기 때문에 여기 어느 누구든지 모든 다른 이에게 연결점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fully connected의 의미 아니에요. 우리가 뭐 5개 별표 그림 그려놓고서 얘들끼리 다 연결하려고 그러면 예, 이 어느 누구에서든지 어느 다른 누구에게 가더라도 다 연결이 있었죠. 예, 그게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죠.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죠. 어느 누구에게 전화를 오든지 원한다면 그 누구에게라도 전화할 수 있는 예, 선이 다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 그림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림이 엉망이라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요. 지워버립시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fully connected 된 스위치, 문짝 스위치, 아까 저기 창문짝처럼 생긴 그놈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건 너무 무식한 거죠.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large number cross points. 아까 이게 격자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선택적으로. 그걸 cross point라고 그래요. 이 cross point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수많은 크로스 포인트들 중에 실제로 어느 순간 딱 잡아놓고 이 중에 누가 쓰이고 있어라고 물어보면 한 25% 정도만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모든 다른 이에게 한꺼번에 전화 걸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에 같은 데로 만약 연결하고 싶어요. 여기 철수가 있고 영희가 입력선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둘 다 트럼프한테 전화 걸고 싶어 해. 그럼 여기도 연결하고 여기도 연결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전화로 생각하시면 딱 돼. 이거 전화에서 만든 거라서 워낙에 전화로 생각하면 정말 이해하기 쉬워요. 예, 트럼프가 철수한테 전화 받고 있으면 영희는 전화 못 하죠. 그래서 같은 아웃풋, 그러니까 같은 수신자 쪽으로 나가는 곳으로는 하나를 초과해서 입력선을 연결할 수가 없죠. 그러면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통화 중 신호가 되는 거예요. 또. 이걸 갖다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블락킹이라고 그래요. 블락킹. 그래서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 얘는 좋은 게 철수는 트럼프한테 전화하고 영희는 제임스한테 전화한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연결점이 다르겠죠. 크로스 포인트를 다른 크로스 포인트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같은 데로 전화한다. 즉 같은 아웃풋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면은 예, 블락킹 현상이 일어나요. 블락킹.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통화 중 신호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가 만약에 LA에 있는 그 뭐 자식이 살고 있는데 그 LA 지방에 큰 지진이 났어요. 그럼 막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럼 전화하는데 통화 중이야. 그러면 이놈 자식이 지금 지진이 나서 부모가 걱정돼서 전화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딴 데다 전화질을 하고 뭐 이렇게 화를 낼 수가 없는 것은 그건 자식 잘못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이 블락킹 현상 때문에 블락킹 아니 같은 전화로 누가 걸고 있어야 블락킹 되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멀티플렉싱 같은 거 배우셨죠? 예, 멀티플렉싱. 그러니까 아예 그 지방으로 가는 선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수많은 전화를 거는 걱정에 잠긴 식구들이 걸다 보니 예, 그 지방으로 가는 크로스 포인트 그것이 이제 그것이 이미 누가 차지해 버린 것이죠. 꽉 찬 것이죠. 그래서 예, 이런 블락킹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여튼 fully connected 돼 있어서 블락킹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다음에야 통화에 이제 문제 없이 서킷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식한 이제 크로스바 스위치, 이게 다 좋은데 이 블락킹은 이제 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크로스바 스위치가 아니라 크로스바 스위치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고요. 그나마 크로스바 스위치가 그런 성질에서는 제일 나은 애예요. 이 뒤로 가면 이제 이 크로스바 스위치의 무식함을 해결하느라고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다 보면 블락킹 현상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크로스바 스위치가 그중 나은 것인데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라서 크로스바 스위치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효율 문제 때문에 이제 크로스바 스위치를 쓰다가 이게 실제로 썼으니까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우리가 그때 에릭슨에서 말이죠 이런 거 수입해가지고 쓸 때 이런 거 막 8톤짜리 트럭으로 막 20대, 30대 실어 와야 되는 거 이런 걸 그래야죠. 이 창문처럼 쫙 쌓아놓고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입력선이 몇 개 보이세요? 이런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없네요. 그럼 이게 전화기 여섯 개 연결하면 끝인데, 그죠? 그렇잖아요. 너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뭐 첩첩이 써야 되는 거 이런 걸.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이 장비를 막 그 전화국사 안에다 막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여름 펄펄 나고 막 시끄럽고 전기 많이 들어가고 이거 안 되겠어라고 해서 이걸 좀 이제 효율화하자 하는 두 번째 이제 어떤 안이 나온 거죠. 그것이 멀티 스테이지 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멀티 스테이지 스위치는 크로스바 스위치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면서도 희망컨대 그대로 하면서도 크로스 포인트들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에요. 왜냐? 이 크로스 포인트들의 숫자를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이 입력 숫자를 n, 출력 숫자를 m이라고 하면 n by m 스위치가 만들어지잖아요. n 곱하기 m 그 행렬처럼요. 근데 만약에 n과 m이 1000이다. 그러니까 1000명의 가입자가 1000명의 가입자가 아니라 1000명이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스위치가 될 텐데 그러면 1000 by 1000이면 100만 개잖아요. 지금 이 창문짝만한 게 지금 6 곱하기 10인가 60개밖에 안 되는데 만 개, 1000 곱하기 1000은 100만인데 60개짜리를 몇 개를 넣어야 그럼 100만 크로스 포인트를 우리가 가지고 운영할 수 있냐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이 지금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어떤 한도시에 통화할 수 있는 숫자가 1000 통화다. 그러면은 그 크로스 포인트가 100만 개가 필요한데 이렇게 문자 가지고 들고 와 가지고 이거 몇 개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가능하면 크로스바 스위치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되 멀티 스테이지 스위치라는 것을 통해서 이 크로스 포인트들의 숫자를 줄이자. 그래야 이런 문짝을 줄일 수 있을 테니 문짝의 숫자를 줄일 수 있을 테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효과를 얻어내기는 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 대가로 치러야 할 대가가 뭐냐면 블락킹이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같은 대로 나가는 아웃풋인 경우에만, 다시 말하면 비유하자면 같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는 여럿이 있어야만 블락킹 현상이 빚어졌는데 통화 중 현상이 빚어졌는데 이제는 심지어 같은 데 전화 거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블락킹 현상이 빚어져요. 왜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입력 쪽에서 들어와서 출력 쪽으로 나아갈 때 여기에서 뭔가 길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너랑 나랑 같은 길로 가지 않는데 쫑이 나네. 여기서 자원을 가지고 다퉈야 하네. 경쟁해야 되네.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 되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할 텐데. 그래서 블락킹 현상이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측면에서는 줄일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제 그 대가로서 블락킹 현상이 더 빚어지는, 다시 말하면 전에보다 더 전화 기술로 생각한다면 더 통화 중인, 실제로는 저쪽이 통화 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블락킹이 뚜뚜뚜 통화 중 신호가 걸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멀티 스위치라는 이름인데요. 이게 왜 멀티 스테이지 스위치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왜 그러냐면 크로스바 스위치는 이렇게 한 장이잖아요. 창문짝 한 틀. 그런데 이 크로스바 멀티 스테이지 스위치는 말 그대로 크로스바 스위치들을 잘 배열해 가지고 보통 이제 3스테이지로 나눠요. 상상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크로스바 스위치죠. 그래서 지금 1, 2, 3 입력이 3개, 1, 2, 3, 4 출력이 4개 이렇게 해서 12개의 크로스 포인트가 존재하고, 크로스 포인트는 저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기계식으로 일렉트로매그네틱 일렉트로미케니컬한 방법으로 요 릴레이 스위치가 이쪽으로 붙었다 저쪽으로 붙었다 하면서 딸깍딸깍 자석처럼 철컥철컥 들러붙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티 스테이지 스위치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지금 판때기 보이죠? 이렇게 상자들 보이잖아요. 상자들이 앞에서 본 그 창문틀 같은 놈이에요. 근데 이제 그 창문틀 같은 놈이 조금 작은 규모로 있다.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마이크로 스위치인가 하는데 좀 작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규모가 큰 거죠. 이를테면은 이만한 판때기 하나가 크로스바 스위치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좀 작은 단위의 어떤
이런 조그만 스위치들의 조합으로 그 커다란 판때기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크로스바 스위치가 커다란 판때기 하나였으면 이 멀티 스테이지 스위치는 조그만 놈들, 그것에 좀 마이크로한 형태, 좀 작아진 형태를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제주껏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그 커다란 판때기 하나가 했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입력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 N 커다란 캐피털 N 돼 있죠. 대문자 N, 출력도 대문자 N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원래 크로스바 스위치로 말한다 그러면 이쪽에 N개 들어가고 이쪽으로 N개가 나오는 그런 형태의 스위치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더 복잡하고 더 뭐가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크로스 포인트 숫자를 세게 되면 작아야 돼요. 더 적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를 왜 그렇게 했느냐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크로스 포인트들의 숫자만 세 봅시다. n by n이면 이제 당연히 n 스퀘어드.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크로스바 스위치, 오리지널 크로스바 스위치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제공할 수 있는 한 장이 제공할 수 있는 크로스 포인트들의 개수예요. 당연히 n 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이 멀티 스테이지 스위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입력을 조그만 n, 스몰 n 단위로 쪼개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몇 그룹이 있을까요? 스몰 n분의 라지 n 그룹이 생기겠죠. 하나, 둘 이렇게 세 가지고 쭉쭉쭉 가서 이게 몇 번째 거예요? n분의 n번째 그룹이 되겠죠. 그래서 그룹을 지어 가지고 그 그룹을 각각 조그만 스몰 n의 그 전화선 이를테면만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조그만 크로스바 스위치를 여기다 달아요. 근데 얘는 n 곱하기 k입니다. n 스몰 n 곱하기 스몰 k. 그래서 그 정도의 조그만 수효의 크로스 포인트들만 있는 놈인데 그 놈이 토탈 몇 개가 있어요? 이런 게 이게 몇 개 있어요? n분의 n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크로스 포인트들의 숫자는 n분의 n개의 조그만 요 주황색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 안에 n 곱하기 k개가 크로스 포인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구조는 대칭적이어서 오른쪽에도 그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스테이지 3. 그러니까 똑같은 놈이 오른쪽에도 하나가 더 있고요. 중간 스위치 중간에 있는 요 놈들 있잖아요. 중간에 빨간 놈들. 이 빨간 놈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입력이 n분의 n, 출력이 n분의 n인 그런 스위치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입출력 개수를 곱하면 크로스 포인트들이 나오죠. 각각 그 빨간 상자 하나에 들어가는. 그런데 그 빨간 상자가 몇 개냐면 k개가 있어요. 그래서 k개가 있으면 다 합쳐보면 2kn 더하기 k 곱하기 n분의 n의 자승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계산해 보면 당연히 n 자승보다 훨씬 작아져요. 이제 그렇게끔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계를 해서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를 이제 설명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했나. 자, 일단 이 구조를 좀 살펴보세요. 구조를 살펴보시면 사실은 아까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서도 이 구조를 우리가 가져다 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일단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서 요 첫 번째는요. 요 첫 번째는 여튼 이 첫 번째 스위치의 첫 번째 아웃풋 이렇게 옆으로 금이가 나 모르겠네요. 제가 그냥 포인트로 할게요. 이렇게 첫 번째 나와서 이렇게 되죠. 여기 두 번째는 사실 안 그려져 있는데 이 두 번째 빨간 박스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첫 번째 입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입력은 쭉 내려가서 마지막 빨간 박스의 첫 번째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요 각각의 스위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K번째가 여기 있는데 K번째가 여기 와서 첫 번째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크로스바 스위치에서 나온 애들은 전부 다 빨간색의 첫 번째 입력으로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나간 것도 마지막 스위치의 첫 번째 입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스위치는 여기에 가서 첫 번째 이 빨간 박스에 두 번째 입력되고 여기서 나간 것도 여기 두 번째 입력이 될 거고 마지막 K번째도 여기 두 번째 입력이 돼요. 당연히 여기 n분의 n번째도 일이 나가서 n분의 n번째 입력으로 쓰이고 여기서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면 이 마지막 인풋은 이 마지막 빨간 스위치에 n분의 n번째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는 대칭 구조가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여기가 사실은 지금 그림상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 이쪽이 약간 병목이에요. 병목. 약간 병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K개밖에 없잖아요. K개가 있고 그 다음에 K 곱하기 몇 개가 돼요. 이게 n분의 n분의 n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K 곱하기 n분의 n이니까 다 합쳐보면은 K 곱하기 n분의 n, 그죠? 맞나요? 그렇죠. K곱 여기 n분의 n개씩 또 n분의 n개씩 n분의 n개씩 해갖고 n분의 n 곱하기 k가 돼요. n분의 n 곱하기 k 써줘야 되겠네요. 여기가요 다 합치면 여기가 이제 각각이 n분의 n이고요. 그런 게 k가 있으니까 n 나누기 n 곱하기 k잖아요. 뭐예요 그러면? n 곱하기 k잖아요. 근데 요놈이 1보다 작죠. 그러니까 k가 n보다 작아서요. 스몰 n보다 k가 작아서 결국은 무슨 말이 되냐면 이미 여기를 빠져나올 때요. 이미 요거 빠져나올 때 입력보다 출력이 적은 개수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병목이 이 중간에 있지만 이미 이 첫 번째 단계를 벗어나면서 입력 들어온 것만큼 못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블락킹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나가는 쪽이 이 왼쪽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같거나 아니면 더 차라리 많거나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그죠? 여기서 이 문짝 스위치처럼요. 6개 들어오는데 몇 개요? 11, 12, 11인가요? 예, 6개 들어오고 11 나가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그림에 다 그런 식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입력 숫자보다도 출력 숫자가 더 많죠. 예,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입력 숫자가 많고 출력 숫자가 적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살짝 병목인 거예요. 병목이 얼마나 병목이냐? 요 팩터, 요만큼 병목인 거죠. 요게 1보다 얼마나 작으냐가 결국 이것이 얼마나 더 타이트한 병목이냐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블락킹이 이 병목에서 심해지겠죠. 그죠? 여기 n 통화가 동시에 다 되고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랬을 때 네가 나가냐 내가 나가냐 이걸 다투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블락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을 타고난 거죠. 일단 블락킹 문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느 선으로 들어오든지 어느 다른 선으로 나갈 수 있다. 일단 통과만 된다면 이 병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면 나는 어딘지 갈 수 있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여기서 들어왔을 때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첫 번째 라인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스위치를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리 갈 수 있는 길이 여기서 나가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많은 갈래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갈래길들을 얘들이 이제 각자 원하는 곳이 배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원하는 곳에 분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연결을 여기서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이제 임무가 되겠죠. 블락킹 문제는 차치하고 어쨌든 서로 잘 블락킹 문제가 심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죠? 이화이면 심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할 수 있을 만큼 피해서 여기서 들어오는 거를 이쪽으로 원하는 곳으로 내보내 줄 거예요. 길은 여럿인데 어떤 길을 각자가 선택하게 하는 것이 서로 가다가 쫑나지 않게 하는가 하는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넘어가죠. 이거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넘어갔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산수만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제 크로스 포인트들을 몇 개로 줄일 수 있었나? 이제 그 얘기를 예를 들어 이제 좀 감을 드리려고 예를 들었습니다.
통상적인 3스테이지 스위치를 설계를 하라. 그런데 원래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은 200 곱하기 200이다. 이거 그대로 만들면요. 이거 그 문짝 형태로 만들면 최소 4만 개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4만 개. 4만 개. 4만 개가 필요한데 3스테이지 스위치를 만들면서 여기 스몰 k 스몰 n 을 4와 20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앞쪽에 제가 비율을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n분의 k. 이게 얼마나 이 중간에 그 병목을 더 꽉 죄었는가.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그 병목이 더 좁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 20이고 4니까 무려 5분의 1로 이렇게 줄여버린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몇 개로 줄일 수 있는지 볼게요. 뭐 식이 여기 있으니까 k와 n 그리고 스몰 n 요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쪽에서 얘기했듯이 2kn 더하기 k의 n분의 n의 스퀘어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 넣어요. k는 4고요. n은 200이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800이잖아요. 800. 2, 4, 200. 800이 아니라 1600인가요? 2 곱하기 8 곱하기 n. 그렇죠. 1600. 여기가 1600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EKN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여기서 나온 거죠. 이 양쪽. 여기에 대부분의 크로스 포인트들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서 요 k 곱하기 n분의 n의 제곱이 나왔으니까 스몰 n분의 라지 n은 지금 10 이고요. k는 4니까 10의 자승은 100, k는 4니까 4 곱하기 100, 400이죠. 여기 1600, 여기 400개의 크로스 포인트가 위치하는 거예요. 앞쪽 그림에서 여기 800개, 여기 800개, 여기 400개. 그래서 토탈 200개가 2000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n분의 k를 5분의 1로 만들므로써 크로스 포인트의 토탈 개수는 무려 20분의 1로 줄여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n분의 k를 살짝만 좀 좁혀도 상당히 많은 크로스 포인트들을 우리가 날려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러다 보니 크로스바 스위치, 퓨어 크로스바 스위치에서는 좀 블락킹 문제는 같은 번호로 전화 오는 거 외에는 블락킹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같은 번호 아닌 두 입력이 출발해 가지고 두 개 다 다른 데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에서 만나 가지고요. 만나 가지고 이른바 쫑이 나서 이게 블락킹이 일어나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크로스 포인트들을 쉐어하거든요. 병목이 있어 가지고 여기를 경쟁적으로 여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뭐 다행히 이거를 뭐 잘 비껴갈 수 있게끔 조합이 나온다 그러면 좋은데 안 그렇다 그러면 블락킹이 당장 발생하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알면서 굳이 이걸 그냥 운을 바라고 멀티 스테이지 스위치로 만들었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저기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블락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 조그만 이 스위치들의 내부를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비록 블락킹이 좀 늘기는 하지만 그거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우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는 없어요. 블락킹이 좀 늘어납니다. 그리고 블락킹이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어요. 멀티 스테이지 스위치를 쓰면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어떤 클로스라는 분이 산타클로스 할 때 클로스는 아닌데 이름 스펠링이 틀리지만 어쨌든 클로스예요. 그 클로스란 분이 만든 식을 쓰면 정말로 불필요한 크로스 포인트들만 그 순간에 들어온 이제 나는 어디로 갑니다, 나는 어디로 갑니다 하는 그 입력단에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이 분포에 따라서 정말 필요 없는 스위치들만을 없애 버린다면 몇 개가 필요한가 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락킹이 원래의 크로스바 스위치만큼 밖에 안 일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같은
전화번호로 전화 거는 거 외에는 블락킹이 안 일어나게 하면서도 크로스 포인트 숫자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뒤에 가서 이야기하면서 또 증명까지 할 건데요. 이제 그거 클로스 조건이라고 하는 그 클로스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크로스 포인트 수의 감소를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클로스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제 정말로 그 크로스바 스위치에서 굳이 필요가 없는 숫자의 크로스 포인트들은 제거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감소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블락킹 확률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타협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바로 클로스란 분이 이 1953년에 이 non blocking 컨디션에 관한 사실 그 결과의 일부인데 제일 유명한 거 하나 골라왔어요. 이건 조건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을 골라다가 요 조건 클로스가 제시한 조건이 그 크라이테리언만 만족을 시키면 그 크로스바 스위치에서 같은 아웃풋으로 나가기 때문에 생기는 블락킹 외에 다른 그 이외의 블락킹 분명히 다른 데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중간에서 병목에서 만나서 부딪힌다. 요 블락킹은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그것을 이제 클로스 크라이테리아 혹은 클로스의 논 블락킹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조그만 그 스위치예요. 앞에 얘기한 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요 스위치에서 실제로 병목이 이제 사실은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 스위치가 있는데 이미 여기에 지금 왼쪽에 스몰 n개가 있잖아요. 스몰 n개 인풋이 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스몰 n개의 인풋이 이 조그만 스위치로 입력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n개 중에 이미 n-1개가 다 쓰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n-1 calls already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위치에 n-1개가 쓰이고 있고요. 또 이쪽 지금 들어온 새로운 새로운 전화 통화가 그 n번째가 되는 그 전화 통화가 가고 싶은 곳에 해당하는 그 스위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n번째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 밑에 다 쓰이고 있고 여기만 빈 칸이 있어서 빈 줄이 있어서 여기로 이제 연결이 돼서 들어와서 이것이 예를 들면 여기에 요 첫 번째로 나가고 싶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 다 쓰이고 있어요. 여기도. 그랬을 때 이렇게 가고 싶을 텐데요. 그 상황을 지금 상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IA 뭐 A 쪽에 왼쪽이라는 거 뜻이요. 그래서 요 여기에 n 번째가 들어와서 여기서 마지막 여기 다 쓰이고 한 줄 남아 있어서 여기로 나가서 그 전화 연결을 하고 싶은 거죠. 낫겠어요. 자 지금 요리 들어와 가지고 여기 어딘가를 거쳐서 중간을 거쳐 가지고 또 시작이네요. 이럴까요 대체? 여기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싶은 거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통화를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남은 한 선을 통해서 여기도 한 선밖에 더 이상 안 남았고 여긴 다 손님이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여기도 다 쓰이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자 이게 되려면 즉 지금 이 한 통화를 더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봅시다. 뭐가 필요할까요? K가 뭐죠? K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스위치들의 숫자예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K 이렇게 되죠. 그 K개의 스위치가 있는데 그 K개의 스위치가 뭐보다 커야 돼요. n-n 더하기 n-1 더하기 n-1보다 커야 돼.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스테이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어떠한 스위치 K개 중에 하나가 있고요. 여기 K개의 스위치가 있는데 K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통화가 지나갈 요 스위치를 보세요. 이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K개 중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n-1개가 있고 여기 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그림을 잘못 그렸다. n-1개 요놈까지 포함시켜서 여기 n-1개가 있는데 요 각각 왼쪽 오른쪽에 n-1개씩을 제하고도 남는 정도의 라인이 하나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 n-1개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실까요? n-1개가 여기 앞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예를 들어 한 선 남기고 다 n-1개가 다 통과를 했다고 할 때 그죠? 각각 하나씩 차지하게 되잖아요. 스위치 하나씩을. 그렇잖아요. 여기 두 번째는 두 번째, n번째는 n번째로 이렇게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k개가 있는데 지금 n과 k 사이의 관계를 지금 여기서는 특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 관계를 지금 규정 지으려고 하는 게 클로스 그 크라이테리언이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건 좀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n과 k를 어떻게 사이징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n개 중에 n-1개가 여기서 나갔다고 하면 그죠? 이 중간에 k개 중에 n-1개가 이미 쓰이고 있다는 뜻이 돼요. 왜냐하면 이 연결 관계를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연결 관계를 보시면 어떻게 돼요? 요 첫 번째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두 번째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n-1개가 다 쓰이고 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n-1 선이 여기 하나, 둘, 셋 해가지고 n-1개까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추가로 하나가 더 가야 돼. 그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쪽에서도 n-1개가 다 쓰이고 있다고 했는데 이쪽 관계를 보시게 되면 또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n-1개가 쓰이고 있고 이쪽에서 n-1개가 필요하니까 이 중간의 스위치는 이 k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냐면 가장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이런 관계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쪽에서 출발한 n-1개가요. 이렇게 각각의 중간의 스위치들이 하나씩 물리잖아요. 조그만 하나 돼서 출발한 것이. 그죠? 그래서 여기 n-1개가 서로 다른 n-1개의 스위치에 물리고 있어요. 근데 반대쪽에서 요 선이 쫓아가 가지고 결국 이렇게 가야 될 요쪽에 또 n-1개가 있을 건데 요 n-1개가 각각 어떻게 물려 있어요? 이게 각각 서로 다른 스위치에 물려 있는 거죠, 지금. n-1개가. 근데 최악의 조건은 뭡니까? 요 n-1개랑 요 n-1개가 완전히 어긋나 있는 거죠. 서로 다른 거죠. 그게 최악이에요. 최악이란 말은 k가 훨씬 커져야 한다는 것이 나쁜 방향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이것과 이것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출발 쪽에 있는 스위치에서 나가는 n-1개가 따로 필요하고 또 다른 n-1개가 또 따로 필요해서 아웃풋 쪽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런 상황이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간 한 놈이 여기를 거쳐가지고 여기 어떤 스위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돼야 돼요. 그래서 두 개가 완전히 어긋나 있는 조건이 최악의 조건이에요. 지금 K를 줄이고 싶은 건데 최악의 경우 어디까지 커질 수 있냐? 요 n-1개가 따로 돼 있어서 전혀 겹치질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요 통화가 중에서 왼쪽에서 나간 것 중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한 n-1개에 여기서 얘기한 n-1개가 전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됐다면 그것이 나가서 이렇게 연결이 서로 돼 있어서 사실은 스위치 하나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얘는 딴 데로 가고 얘와 얘가 다른 별개라 그러면 스위치가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더 나쁜 조건이니까 완전히 어긋나 있어서 이렇게 된 조건이 이제 n-1 더하기 n-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2n-2인데 그거보다 더 있어야 k가 그거보다는 커야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지금 들어온 이놈과 요쪽을 연결해 줄 수 있겠죠. 바로 그 조건이에요. 지금 뭐 마우스가 엉망이고 해서 그림도 스타일러스 없어가지고 얘가 엉망으로 그렸는데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스위치의 개수가 왼쪽에서 지금 통화 중인 통화, 그리고 오른쪽에서 통화 중인 통화, 그 개수를 더한 것보다도 하나는 최소한 하나는 더 커야 된다. 예, 그래서 K가 K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정말 n이 k보다는 크잖아요. 그런데 이 k가 e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관계를 만족하면서도 또 요 관계를 만족하면 이건 당연한 얘기고, 맞나요? 아닌데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잠깐만요. 이건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중간에 있는 k가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겠네. 중간에 있는 k가 2n 빼기 1보다는 크거나 같다면 non-blocking 컨디션을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뭐 같은 전화번호로 가서 블락킹 생기는 그 조건 아닌 다른 것들은 이제 non-blocking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요 조건이 이제 클로스 크라이테리아 중에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썸션이 달라지면 또 다른 식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이제 좀 간단한 놈을 하나 골라봤고, 책에 나온 놈이 바로 이 놈이에요. 그래서 K가 2n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로스 크라이테리아를 만족시키는 그 클로스 크라이테리아를 만족시키면서 그 크로스 포인트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n과 k 요 값을 이제 정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200 곱하기 200 스위치 앞에서 또 똑같은 그 예제의 조건, 즉 n 곱하기 n이 200 곱하기 200인 요. 그래서 원래로 하자 그러면 이제 4만 개의 4만 개의 크로스 포인트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때 이제 조건을 추가로 좀 더 줍니다. 그래서 요 n을 10로 줬어요. 10으로 줬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는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n을 2분의 200의 2분의 1승 이렇게 줬는데, 요게 스몰 n이고 요게 라지 n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n분의 n 나왔었잖아요. 요게 뭐였어요? n분의 n이 k죠. k 앞에 n분의 n이 k가 아니고요. n분의 n, n분의 n이 요 개수죠. 여기 인풋 쪽에 달려 있는 마이크로 스위치의 개수. 그래서 그렇게 줬다. 그리고 그것에 한 2분의 1승 그 스퀘어 루트를 취한 정도로 해갖고 n을 줬다라고 한 겁니다. 요건 조건입니다. 이거는 뭐 계산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 하에서 요거 클로스 크라이테리아에 나온 식인데, k를 2n 빼기 1을 하면은 20 빼기 1이니까 19가 되죠. k가 그러니까 이제 k가 19가 돼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n이 k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과는 좀 벗어나요. 그래서 여기 n 곱하기 k가, 그래서 이쪽이 더 많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퍼스트 스테이지의 그 스위치 개수를 세보면 20개의 이제 그 마이크로 스위치가 존재하게 되고, 이제 20개의 조그만 크로스바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은 n이 10이고 k가 19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19 크로스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잘못 설명했네요. 앞에서 이거 수정을 가야 되겠는데 좀 수정을 고치고 옵시다. 지금 이게 지금 앞에서 제가 그 n이 k보다 커야 된다 이 조건을 말했는데 아까 유도할 때부터 좀 이상하더니만 이게 아니네요. 이게 아니고 그래서 좀 미안합니다. 이거 수정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병목이 발생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네요. 실수했어요. 요건 좀 잊어버려 주세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헷갈렸네. 예, 그러니까 병목이 여기가 좁아져서 요 선이 좁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럼 지금 그 클로스 크라이테리아의 증명도 이상해지고 해서 문제도 이상해지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숫자 요 아웃풋 그 선이 이 인풋 선보다 적어서 바틀렉이 아니고 이거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n이 k보다 커야 된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요. 앞에서 잘못 설명한 거 수정해 주시고요. 병목이 발생하는 것은 이 크로스 포인트들의 숫자가 이게 크로스 포인트인데 이 중간 단계에서 이 크로스 포인트의 숫자가 모자라서예요. 이것이 n 자승보다 작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선의 숫자 비교가 아니고 요 크로스 포인트들의 문제였어요. 중간에 놓인 크로스 포인트들의 숫자가 훨씬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좀 제가 수정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디부터 그럼 그 수정이 영향을 끼치냐면 여기는 아까 그 유도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까 이렇게 해놓고서는 n이 k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을 넣으니까 이상해서 제가 멈칫했던 건데 요거 빼야 됩니다. 요거 빼고 그래서 k가 얘에서 보이는 것처럼 k가 n보다 지금 크죠. k 자체는 n보다 큽니다. k 자체는 n보다 큰데 중간 스테이지에 놓인 크로스 포인트들의 숫자가 이제 적어서 생기는 문제인 거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 곱하기 19개의 크로스 포인트가 있죠. 각각이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19개, K가 19니까 19개의 크로스바 스위치가 있는데 조그만 마이크로 스위치가 있는데 각각은 n분의 n 곱하기 n분의 n, n분의 n이 2분의 200, 뭐죠? n분의 n이 n은 10이니까 n 10분의 200 곱하기 10분의 200씩, 즉 20개씩 이제 인풋이 들어가고 20개 아웃풋이 나오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third 스테이지와 fourth 스테이지랑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15,200개입니다. 그러니까 클로스 크라이테리언을 만족시키려면 만족시키면서 가장 작은 크로스 포인트의 수요는 몇 개냐? 15,200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만큼으로 만들면 우리가 그 블락킹 현상, 그러니까 같은 곳으로 가는 그 블락킹은 더 이상 블락킹으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왜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크로스바 스위치 원래 원판 크로스바 스위치를 쓴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거를 이 멀티 스테이지 스위치한테 요구하면 곤란하고요. 이 멀티 스테이지 그 스위치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다른 곳으로 가는데 두 개의 통화가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중간에 이 멀티 스테이지 스위치를 거치면서 분명히 얘는 다른 데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서로 그 자원 때문에 두 개가 충돌해서 못 가게 되는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클로스 크라이테리언이 이야기하는 좋은 결과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15,200개의 크로스 포인트가 필요한 그런 설정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에 중간에 여기서 중간에 그 서로 분명히 다른 데로 감에도 불구하고 통과 못 시키는 그런 문제는 없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뭐 38% 이제 아무 최적화도 하지 않은 그냥 원판 크로스바 스위치에서 썼던 것보다는 약 40%도 안 되는 그런 크로스 포인트들만 쓰고도 블락킹이 없는, 여기서 블락킹이라고 하는 건 다른 데로 감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충돌하는 그 문제가 없는
스위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로스 크라이테리언 지켜서 사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걸 해결됐으면 참 좋겠지만 여기서 이제 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이게 캐피털 N 그러니까 맨 앞에 원래 이제 크로스바 스위치였다면 썼을 인풋 개수죠. 그것이 쭉 이제 늘어가는데 이게 동시 전화망으로 보자 그러면 이제 동시에 통하는 통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큰 도시라면 동시에 만 통화 우습잖아요. 동시에 진행되는 통화 수. 자 그렇게 되면 이제 n 스퀘어는 말도 안 되죠. 물론 당연히 말도 안 됩니다. 이거 크로스 포인트를 갖다가 1억 개를 만들려 그러면 아까 뭐 창문장만한 거 한 60개 하는데 그걸 1억 개 만들려 그러면 도대체 몇 장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순진한 크로스바 스위치에서 멀티 스테이지 스위치로 바꿔놓고 이제 클로스 크라이테리언을 갖다가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거의 600만에 가깝죠. 그럼 60장씩 해가지고 600만 만들려 그러면은 몇 장 있어야 돼요? 600만 10만인가요? 10만 장 필요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 통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한 도시에서 그렇잖아요. 뭐 몇백만 인구라 그러면 그런데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못 합니다. 그러니까 클로스 크라이테리어를 말도 잘 안 돼. 클로스 크라이테리어를 지킬 수가 없어요, 현실에서. 이게 좋은 기준이긴 한데요. 그래서 요것에서 더 줄인다. 더 줄여 가지고 비록 클로스 크라이테리어는 만족은 못 시키더라도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블락킹 문제가 확률적으로 낮아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정도로 떨어뜨려서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클로스 크라이테리어를 어디서 실제 전화 네트워크에서는 이거를 못 지켰죠. 그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걸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 서버들 연결하는 네트워크. 그거 만들 때 이 클로스 크라이테리어를 갖다가 반영해서 씁니다. 그래서 요 스위치 요 구조 있잖아요. 요 구조를 보시면 대칭이죠. 그래서 서버들끼리의 연결, 전화기끼리의 연결이 아니고요. 서버들끼리 연결할 때 요 구조를 씁니다. 멀티 스테이지 스위치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서버가 이쪽에 있고 또 다른 서버들이 여기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들이 이렇게 뭐 4대가 있다 할 때 서로 연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트리 구조로 만들고 또 이렇게 만들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에 스위치를 놓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다 이런 데다가 그런데 스위치를 넣었는데 밑으로는 2줄, 위로 1줄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둘 다 절로 간다. 뭐 이놈이 목표다, 혹은 이놈이 목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일로 가야 되고 얘는 일로 가야 되면 정말 이게 길에서 부딪히겠죠. 미루 가는 게 1줄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2줄에서 올라오고 올라가는 건 1줄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각각 1번은 3번으로 가고 2번은 4번으로 갈 때 당장 충돌 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당박에 생각하는 게 이런 이제 서버들 4개 연결해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 구조를 사용한 하이라키를 이제 상상하기 쉬운데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금방 알아냈어요. 우리가 데이터 센터 운영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바로 이 구조를 쓰기로 한 겁니다. 어떻게 쓰는 거냐? 요쪽이 별도의 서버고 요쪽도 별도의 서버가 아니라 여기도 1, 2, 3, 4 서버고 저쪽도 1, 2, 3, 4 서버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걸 논리적으로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2번은 4번 가고 뭐 1번은 3번 간다고 가정했었나? 이렇게 해서 이제 1번은 3번으로 2번은 4번으로 이렇게 뭐 가는 이런 관계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여기서 지금 블락킹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데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지금 요런 구조를 이렇게 펼쳐놓고서 여기다 멀티 스테이지 요 구조를 여기다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이제 fat tree 구조라고 거기서 얘기하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뭐 거기서 할 건 여기서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 원리를 써가지고요. 이런 트리 구조가 가지는 문제를 또 잘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해결했다고 하는 게 대략 큰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서는 저 연결을 할 때, 이 서버들끼리 연결을 할 때 약 보통은 이제 몇백억 정도의 돈이 들어요. 그 연결하는 데만. 그랬을 때 몇십억 정도로 줄여줍니다. 요걸 이용하는 게. 그러니까 비록 뭐 대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에서 배우는 원리잖아요, 이게. 근데 이걸 잘 학부에서 배우고 간 사람이 나중에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어떤 그 산업이 일어났을 때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라? 이거 뭐야? 이거 저기 이 전화 통화할 때 그 통신 네트워크에서 썼던 그 멀티 스테이지 스위치를 어차피 서버들끼리 통신인데 보니까 바틀렉이 생겼다. 블락킹이네. 이거 블락킹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됐더라? 하면서 이제 뒤적뒤적 해보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가지고 그 큰 데이터 센터들마다 뭐 수백억씩을 절약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걸 적용한 거예요. 이게 이제 2000년대 중반에 나온 아이디어인데 그 가보면 크로스 크라이테리아도 나오고 그 논문 하나가 막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원리를 잘 배우고 그 원리를 잘 응용하는 데 있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시간 11분을 했는데 새로운 주제는 다음번 수업에 그냥 시작을 하기로 할게요. 그래서 클로스 크라이티리아 발음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오늘 큰 실수를 저질렀네요. 아까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n이 k보다 커야 된다. 요거 거짓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쪽이 더 적어서 문제다. 그거 제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분명히 좀 교정하고 넘어갈 테니까. 요거 여기 숫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적게 나가서가 아니고 여기가 더 많은 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겨요. 뭐 때문에? 여기에 있는 크로스 포인트들의 숫자가 작아서. 그 숫자 하나하나가 뭐죠? 연결 하나하나잖아요. 앞에서 보시면 원리가 이거 하나 연결될 때마다 한 통화 되는 거거든요. 이놈과 이놈이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한 통화 한 통화를 이 크로스 포인트 만들어질 때마다 한 통화 한 통화인데 그게 모자라니까요. 그게 모자라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을 이제 클로스가 그게 크로스 포인트들을 줄이면서도 그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면 요 조건을 지키면 돼라고 해서 이걸 증명까지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클로스 크라이테리언만 지킨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효율의 향상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아직도. 그래서 클로스 크라이테리언을 만족을 못 시키는 그보다 훨씬 적은 수의 크로스 포인트들만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 이제 어쨌든 멀티 스테이지 스위치 요 원리를 전화 네트워크 시대에 그죠? 지금 여기 보세요. 연도를 보세요. 전화 네트워크 1953년 얘기니까 인터넷이 있지도 않았던 시절이죠. 그러나 이때 개발되었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현대의 인터넷에서의 데이터 센터 서버들을 연결하는 데 쓴다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실수도 많고 좀 헷갈리게 해서 미안한데요. 이게 좀 그러네요. 이게 지금 명절이라 정신도 지금 막지가 않은 것 같아요. 편히 쉬고 머리가 맑아야 되는데 오히려 여튼 좀 혼란이 있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거든 다음번 수업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 그때 이 내용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래요.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